여러분 안녕하세요, 모토란입니다. 자, 우리가 자동차를 구매하는 일만큼 어려운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라는 거는 새 차든 중고차든 간에 비싼 물건이에요. 그리고 까딱 잘못 썼다가 금전적인 피해가 진짜 천문학적으로 불어날 수 있는 그런 물건이다 보니까 더더욱이나 자동차를 구매할 때는 더 많이 알아보고 더 많이 물어보고 더 많이 고민하고 그리고 결정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또 그런 같은 맥락에서 여러분들도 저한테 라이브 방송 할 때마다 이 차랑 이 차 중에 도대체 뭘 사야 됩니까? 라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자, 물론 정말 네가 타나 내가 타나 누가 타봐도 그지 같은 차들도 있어요. 세상에 분명히 그런 차들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 대부분의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장점과 단점이 공존하기 마련이고, 그리고 그 차량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이 어떤 누군가한테 갔을 때는 단점이 더 크게 부각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누군가한테 갔을 때는 단점은 하나도 안 보이고 장점만 보이게 될 수도 있는 법이에요. 사람마다 너무나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저같이 자동차 리뷰하는 애들이 뭐 맨날 이러쿵 저러쿵 떠들어봤자 나랑 저 떠들고 있는 놈이랑 자동차를 사용하는 환경 자체가 달라버렸을 때 그때는 진짜 뭐 아무리 무슨 말을 하든 다 쓸모없는 말이 되어버리는 거거든요. 자, 그런 맥락에서 자동차는 꼭 구매하시기 전에 시승을 해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시승을 해보기 이전에 먼저 내가 차를 사용하는 환경이 어떤 환경인가, 그리고 혹은 내가 차가 생기게 됨으로 인해서 바뀔 나의 라이프 스타일을 상상해 보면서 내가 어떤 환경에서 차량을 운행하게 될 예정인가를 여러분들 머릿속에 일단 완벽하게 정립을 시켜 놓은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차량을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단 시작하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몇 가지 포인트는, 일단 첫 번째, 일단 기본적으로 나는 시내 주행을 많이 하는가 고속도로 주행을 많이 하는가. 그리고 시내 주행을 만약에 많이 한다 하더라도 나는 시내 주행을 강변북로 올림픽대로처럼 시내는 시내인데 신호는 없고 차는 많이 막히는 곳을 많이 운전하는가, 아니면 딱히 트래픽이 많은 건 아닌데 신호가 엄청나게 많은 곳을 많이 운전을 하고 다니는가. 일단 요거 여러분들이 차를 구매하시기 전에 반드시 머릿속에 넣고 판단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다. 요거 무조건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딱 일단 정립이 되어 있어야 돼요. 구매하는 사람이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 2열의 승객이 얼마나 타는가. 그리고 세 번째, 나를 포함해서 이 차를 함께 타는 뭐 가족이 됐든 지인이 됐든 손님이 됐든 그 사람들이 승차감을 예민하게 느끼는가. 제가 생각하기에 방금 말씀드린 요 세 가지 정도는 차를 구매하시기 이전에 머릿속으로 한 번쯤은 좀 되짚어보면서 정리를 하고 좀 이렇게 정립을 해놓은 상태에서 차량을 알아볼 필요가 있겠다. 일단 요게 확실하게 되어 있으면 나중에 흔들릴 일도 많이 없어요. 자, 그런 다음에 시승을 해보셔야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시승이라는 거는 제조사에서 제공해주는 시승 프로그램이 있죠. 그래서 영업사원분과 함께 타서 차량을 시승해보는 방법이 일단 있을 텐데, 자, 요게 사실 좀 허점이 있습니다. 이건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옆에 누가 타잖아요. 심지어 이 차를 태워주러 오겠다고, 이 차를 팔겠다고 한 사람이 옆에 타 있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냥 운전을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모르는 도로에서 운전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차 제대로 느낄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느낄 수가 없습니다. 물론 뭐 최소한 뭐 실내 디자인은 어떠네, 만지니까 촉감이 어떠네, 뭐 악셀 브레이크 느낌은 어떠네 정도는 느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동차는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잠깐 타봐서는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항상 며칠 동안을 타고 차량 한 대를 리뷰를 하게 되는데, 자, 그런 맥락에서 자동차 한 번 사면은 우리 하루 이틀 탈 거 아니잖아요. 1, 2년 탈 것도 아니잖아요. 많게는 5년, 10년도 탈 물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시승을 해보시고 구매를 하시라는 차원에서 요거를 소개를 드립니다. SK 렌터카 다이렉트에 우리가 뭐 쏘카, 그린카처럼 이제 완전 초단기 대여 상품들은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구매하시기 전에 이런 단기 쉐어링 상품 가지고 많이들 차량을 경험해 보시고 그리고 나서 차를 결정하시고 구매하시는 분들도 저는 많이 봤는데 정말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저는 더 현명하게 요즘에는 이렇게 월렌트로 차를 빌려 탈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거죠. SK 렌터카 다이렉트에서 나온 상품인데, 자, 여기 보시면 뭐 대표적으로 이런 거 있어요. 모델 Y 월에 168만 원인데, 자 보세요. 뭐야, 얘는 키로수가 빵키로.
이게 박스 까자마자 여기다 갖다 놨구나. 자, 이거 완전 새 차도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 자, 요걸 한번 보세요. 모델 Y RWD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완전 저렴한 버전의 테슬라다. 모델 Y, SUV, 사이즈도 어느 정도 있고, 테슬라고 오토파일럿도 되는데, 가격이 너무 싸. 오, LFP 배터리가 들어가 있대. 그런데 몇 가지 좀 걸림돌이 있어. LFP 배터리가 뭐 겨울철에 뭐 주행거리가 박살이 날 거다. 뭐 이런 겁을 주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또 저 같은 경우에는 또 원페달 드라이빙 절대 뭐 여러분 익숙해질 수 없습니다. 원페달 드라이빙 오토파일럿만 계속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면은 제발 테슬라는 구매하지 마세요. 저 이렇게 말하는 또 저 같은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여러분들이 일단 야, 나는 뭐 신호 많은 데를 다니는 건 아니고 이렇게 막히는 길 자주 다니고 장거리도 많이 다니고 나는 오토파일럿 있으면 테슬라 너무너무 타볼 수 있을 만할 것 같은데 난 한번 타봐야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무턱대고 차를 일단 먼저 지르지 마시고, 요즘에 어차피 차 계약 걸어놔봤자 오래 걸리잖아요. 그리고 한 번 사면 5년 10년 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너무 초단기는 또 잠깐 타고 빨리 반납하고 막 또 제대로 느낄 새가 없으니까 아예 이런 식으로 월렌트로 한 달만 렌트하면 160이고 3개월 렌트하면 150, 월에 150씩이거든요. 그러면은 3개월을 렌트를 한다 하더라도 450만 원인데 뭐 취등록세 생각하고 뭐 하고 하면은 내가 3개월 동안 이 차를, 심지어 지금 이 차는 뭐 박스 깐 차여가지고 좀 더 그렇기는 하지만 온전히 충분히 3개월 동안 그냥 겨울철도 나보면서 완벽하게 경험을 하기에 저는 충분히 합리적인 금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난 테슬라 괜찮을 것 같아 라고 했다가 덜컥 샀다가 결국엔 가족들이 승차감 때문에 안 탄다 그래. 원페달 드라이빙 결국 적응 안 돼. 그래가지고 만약에 차를 바로 갖다 판다, 3개월 있다 판다 라고 하면은 그래봤자 이거 지금 그냥 취등록세 정도, 3개월에 한 450만 원이면 한 취등록세 정도 내는 거거든요. 그리고 따로 뭐 보험 가입해야 될 것도 없고, 당연한 얘기지만 사고팔고 하면서 이제 중고차 감가 생길 걱정도 없겠죠. 그냥 월 렌트비 내고 끝나는 거니까.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3개월까지도 필요 없다고 봅니다. 한 달 그냥 160 내고 한 달 타보면 충분하다. 그리고 이렇게 차량을 내가 원래 타고 다니던 길에 가지고 와서 내 삶으로 끌고 들어와서 차량을 타보면서, 지금까지 차량 구매하시면서 정말 많은 시승기들, 뭐 리뷰들, 뭐 포스트들을 많이 보셨을 거잖아요. 광고들도 많이 보고. 그러면 그런 것들을 그냥 그때 참고만 하셔서 나는 저 사람이랑 환경이 비슷해 보이니까 난 저 사람이 하는 말에 조금 더 귀 기울여서 저 사람이 느꼈다라고 하는 부분을 조금 더 잘 느껴봐야지 라고 하면서 이렇게 조금 더 이제 범위를 좁혀서 그거에 집중해가지고 느끼면서 차를 타보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차량을 구매했을 때 저는 분명히 이 차량을 앞으로 계속 타고 다니는 내내 이 만족도도 훨씬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내가 한 달 동안이나 제대로 타보고 경험해보고 오케이, 난 이 차가 괜찮네 라고 해서 내린 결정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 이렇게 월렌트로 모델 Y를 한 대 타봤어요. 뭐 괜찮아, 그래, 모델 Y 계약 걸어놨어. 하지만 차는 어차피 바로 나오지 않아요. 그럴 때는 월렌트로 또 탈 수 있는 차량이 아이오닉 5, EV6, 아이오닉 6 비슷한 그레이드의 전기차들만 놓고 보았을 때 이렇게 줄줄이 지금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뭐 다른 차종들도 계속 뭐 들어왔다 나갔다가 하는데, 기다리시는 동안 다른 경쟁 모델들도 만약에 난 좀 경험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또 충분히 아이오닉 5가 됐든 EV6가 됐든 아이오닉 6가 됐든 또 타보면서 현대의 eGMP 플랫폼이랑은 또 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기차는 뭐가 또 중요하냐, 충전 인프라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랫동안 타보면서 테슬라의 충전 네트워크도 좀 경험을 해보고, 현대차 일반 충전 시스템의 충전 네트워크도 경험을 해보고, EP도 경험을 해보고, 이런 식으로 양쪽을 전부 다 좀 골고루 체험을 한 다음에 차량을 구매하시는 거를 전 이제 추천을 좀 드리는데, 자, 그 중에서도 참고로 여러분, 이 SK렌트카 다이렉트의 월렌트는 이렇게 차량 시승해보라고 만들어 놓은 상품은 당연히 아닙니다. 저는 아무리 봐도 이거 차 구매하기 전에 차를 경험해보기에 너무나도 적합한 그런 상품이어서 지금 여러분들께 자동차 구매할 때 이런 포인트를 좀 중점적으로 보면서 이런 프로그램도 한번 사용해 보시라고 좀 추천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기차 구매를 고려한다라고 하시는 분들, 사실 뭐 모델 S나 X, 뭐 3도 마찬가지고요. 오토파일럿이 너무너무 궁금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오토파일럿 남들은 다 잘 된다고 하는데 과연 내가 출퇴근하는 데서도 왜 오토파일럿이 제대로 된 성능을 발휘할까 궁금하신 분들, 근데 그냥 이렇게 한 달 렌트해가지고 타보시는 거, 차 한 번 구매하면 5년 10년 타니까. 그리고 혹시라도 이 선택이 잘못됐을 경우에
그 잘못 선택한 걸 바로잡기 위해서는 이 자동차라는 거는 항상 금전적인 손해가 좀 막심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전에 월 단위로 빌려가지고 이렇게 테스트 해보시는 거, 사용해보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린다라는 거고, 참고로 오토파일럿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워낙 테슬라가 주행보조 장치 성능이 뛰어나다라고 워낙에 얘기가 많아서 그렇지 요즘에 현대기아 차들도 주행보조 장치의 성능이 정말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만 타보고서 나 오토파일럿 너무 좋은데 이 승차감 때문에 걱정이야 라고 하시는 분들, 의외로 또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환경에서 현대기아차 주행보조장치 정도면은 그냥 충분하게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또 아이오닉 5 같은 거 한 달씩 또 빌려가지고 타보시고 비교를 또 해보시고 하면은 너무나 재미있는 경험이기도 하고 차량을 구매하시는데 분명히 도움이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주행보조장치 외에도 우리가 2열의 승객이 탔을 경우에 가장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게, 제가 리뷰하면서 자주 말씀드리지만 앞뒤 거리 레그룸은 큰 의미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앞뒤 거리 레그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2열의 승차감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여기 SM6가 있네. 언제 몇 년식이니? 21년식 36,000 블랙 컬러네요. 렌탈료가 97만 원. 네, 이 SM6 같은 경우에는 과연 윤석로가 맨날 리뷰에서 부관 참시하던 SM6가 진짜 과연 얼마나 안 좋은 차인가? 과연 2열 승차감이 얼마나 안 좋길래, 도대체 미션의 느낌이 얼마나 안 좋길래 맨날 그렇게 난리를 쳤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월 97만 8천 원으로 느껴보실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자, 그리고 여기 소나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비교적 지금 주행거리가 짧은 아이들도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자, 소나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나의 주행 환경을 먼저 좀 파악을 하고 그러고 나서 차량을 골라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데,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좀 한번 차량을 시승을 해보시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도 그냥 2.0 NA를 그냥 선택을 하십니다. 이거는 적어도 제가 느끼기에 소나타 2.0 이 NA 엔진은 그냥 출력이 약하다 정도를 뛰어넘어서 그냥 일상 영역에서 편하게 추월을 하는 것 자체도 힘든 그런 출력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2.0 NA 같은 경우에는 타면 이건 무조건 스트레스를 받는데, 그러니까 제발 1.6 터보를 구매하셔라 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만약에 소나타를 구매하시는데 2.0 NA가 좀 눈에 아른아른 거린다, 1.6 터보 얘기 들어보니까 나중에 터보가 고장나면 수리비가 많이 든다 그러고, 2.0 NA가 출력도 충분하면서도 내구성도 좋다고 하니까 그냥 2.0 NA를 사보는 게 어떤가 싶은데, 윤석로 저놈이 리뷰에서 2.0 NA 죽어도 사지 말라고 답답해 미친다고 그렇게 말했던 게 자꾸 또 생각이 나가지고 눈에 밟힌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타보세요. 한 달에 80만 원. 혹시라도 사가지고 이거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1.6 터보로 만약에 바꿀 수 있다면 이 굉장히 합리적인 소비라고 할 수 있겠죠. QM6도 있네. 저희 QM6 아직 리뷰를 안 했거든요. QM6 한 달만 렌트해가지고 이거 리뷰할까? 괜찮은데? 자, 그리고 산타페도 있습니다. 와, 산타페도 새 차네. 내장 피칸 브라운 투톤, 마그네틱 그레이 컬러. 이거 110만 원. 산타페 같은 경우도 소렌토랑 비교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자, 그런데 소렌토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내 주변에 단기 렌트카 알아보면 좀 있을 거예요. 근데 얘보다 가격은 많이 비싸겠지만, 그래서 소렌토 잠깐 타보시고 산타페도 이렇게 월렌트로 해가지고 타보시고, 그래서 마찬가지로 가지고 와서 한 달 동안 주말에 놀러도 가보고 장거리도 타보고 기름도 넣어보고 세차도 해보고 여러 가지로 정말 다 경험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 결정하시게 되면 사실 소렌토였냐 산타페였냐 사고 나서 찝찝함 없겠죠. 그래서 이 월렌트 진짜 괜찮은 것 같고, 이게 괜찮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가격이 진짜 메리트가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단기 렌트하는 것들 있잖아요. 카시어링 해가지고 사용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냥 일반 렌터카 회사에 전화해가지고 3일 4일 이렇게 빌리는 것도 하루 대여 금액이나 시간 단위로 끊어가지고 받는 대여 금액 생각하면은 이 월렌트랑은 가격이 비교가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월렌트 같은 경우에는 빌리게 되면은 담당 카매니저가 딱 배정이 돼가지고 붙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타고 다니다가 사고 나거나 차에 문제 생기거나 고장 나거나 하면은 바로 연락해가지고 또 차 바꿔가지고 타면 되고. G90도 있어. 와, G90을 보니까 생각난 게, 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작년에 저희 건물에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죠. 주차장이 침수가 됐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 건물에 사는 거의 모든 분들이 차가 이제 다 잠겼기 때문에 갑자기 동시다발적으로 차량을 구매해야 되는 일이 생겼었어요.
그런데 그때 저희 단지뿐만이 아니었죠. 전국적으로 폭우 피해 때문에 침수 차량이 좀 급증을 하면서 나는 항상 차가 있어야 되는 사람인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차가 없어져가지고 당장 차를 구매하셔야 되는 분들이 정말 많이 생겼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 상황이 되면은 이 업계는 가격을 올려요. 뭐 나쁘다고 말하기도 좀 그래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뭐 가격은 형성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저희 건물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 저만 만나면은 뭘 물어보셨냐면, 나 이번에 차를 새로 사야 되는데 그래서 차 침수했으니까 E클래스 지금 어디 당장 뭐 구할 데 없냐. 갑자기 전달까지도 1,000만 원 할인해주던 게 갑자기 할인이 다 없어졌대. 혹은 뭐 내가 구매하고 싶은 차가 있는데 3개월 기다리라고 한대. 근데 3개월 동안 차가 필요하기는 해. 도대체 3개월 동안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분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근데 사실 그때 요거 있었으면은 진짜 많이 좀 추천드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비슷한 차원에서 방금 G90을 보면서는 저는 이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가끔 해외에 있는 가족분이 이제 한국에 뭐 한두 달 정도씩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럴 때도 그분들이 타고 다닐 차가 필요하거든요, 사실. 네, 그럴 때 딱 그냥 한두 달 렌트 딱 해드리면은 네, 너무 좋지 않을까. 그리고 뭐 지방에 오랫동안 출장을 가 있어야 되는데 그쪽에서 타고 다닐 차가 잠깐 필요하다 뭐라고 할 때도 그쪽에다 렌트 가지고 한 대 갖다 놓고 네, 뭐 한두 달 타면은 그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생각보다 자동차라는 게 갑작스럽게 바꿔야 되는 일이 은근히 생깁니다. 사고가 나가지고 대파가 나가지고 갑자기 사야 된다거나, 아니면 진짜 막 오늘 내일 간당간당한 차를 타고 다니고 있었는데 드디어 갔다거나 폐차를 했다거나, 그런 경우에도 당장 차가 필요하니까 막 급하게 막 당장 재고 있는 거 막 이렇게 가지고 어떻게든 막 구매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저는 절대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처음 말씀드렸듯이 차를 구매할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첫 번째, 내가 어떤 환경에서 운행을 하는가, 내가 운행하는 환경에 방지턱이 많은가 적은가부터 시작해서, 방지턱이 많다, 내가 사는 동네는 노면이 안 좋아, 근데 내가 SM6를 너무 사고 싶어? 제발 신차부터 질르지 말고, 그래도 제가 영상에서 떠든 게 있으니까 한 달 정도는 렌트해서 타보고, 뒤에가 이거였구나, 적어도 이거를 느껴보신 다음에 그래도 난 납득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러고 나서 구매하면은 사실 더 만족도가 높지 않겠냐는 거죠. 그래서 꼭 뭐 무조건 차량 구매하시기 전에 월렌트를 무조건 뭐 쓰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거는 충분한 시승을 해보시고 나서, 충분히 타보고 나서 그런 다음 결정하는 게 맞다. 자동차는 하루 이틀 타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특히나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말 많은 것들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승차감도 이전과는 많이 다르고요.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월렌트로 나와 있는 상품 정말 유용하게 많이 사용들 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테슬라는 계약 걸어놓고 진짜 이 막연한 기대감, 불안감이 공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분들 타보세요. 타보고 나면은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한 달 타보면 무조건 다 정리가 돼요. 난 이 차 오케이, 난 이 차 안 돼, 이거 샀으면 큰일 날 뻔했어, 라는 게 분명히 딱 갈리기 때문에, 차량은 무조건 시승을 해보고 결정을 하시는 게 후회 없는 선택이 될 가능성이 당연히 높다. 자, 그리고 뭐 수입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BMW 같은 경우에는 영종도 드라이빙 센터에 정말 다양한 코스에서 차량 체험해 볼 수 있도록 유료이긴 하지만 프로그램들 운영되고 있으니까, 그런 걸 통해서 또 경험해 보시고, 또 차주들끼리 만나서 차량을 서로 타볼 수 있는 그런 서비스도 존재하고요. 또 요즘에 중고차 판매 플랫폼들 같은 경우에는 뭐 7일 이내 무조건 환불, 뭐 이런 정책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또 타보실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물론 그걸 악용해가지고 막 제차 너무 타보면 안 되겠지만, 그래서 결론, 차가 갑자기 필요하다, 차를 구매해야 된다 라고 하시는 분들, 절대로 우리 긱스 형처럼 지나가다가 현수막 보고 급하다고 컴패스 같은 차 갑자기 사오는 일 없기를 바랍니다. 꼭 많이 타보고 결정하세요. 자, 차는 타보고 삽시다.